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요즘 저희 캐도남마 홈페이지에 그 시청자 게시판에 있는데 이게 한 100여 개, 댓글까지 치면 수백 개의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게시판 분위기도 덩달아 뜨겁습니다. 토론과 논쟁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꼴통 보수다, 꼴통 종북 빨갱이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비난하는 모습 보면은 종종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부모는 다 꼴통 보수고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전부 종북 빨갱이가 되는 겁니까? 네, 각기 자라온 세대가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 그저 가치관이 좀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가족들과 또 추석 밥상 놓고 정치 이야기로 이 주먹 싸움 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싸움도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사 논설실장으로 계시면서 쓴 이 컬럼들로 큰 인기를 누렸는데 그때가 수영장이었다면은 지금은 태평양이라고 합니다. 이 인기보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캐도남마를 통해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요즘 인기 절정을 달리고 계신 윤창중 칼럼 세상 대표 모시고 정치 현안, 오늘 특히 현안들이 아주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거 짚겠습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태평양, 캐도남마 태평양. 그렇죠. 네. 제가 신문사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논쟁적인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신상 털기는 그건 매일 행사였고 했는데, 막상 방송을 해보고 제가 또 인터넷에 윤창중 칼럼 사양을 통해 가지고 글을 써보니까 그때가 수영장이었다면 제 활동 영역이 지금은 태평양 정도 아니냐. 네. 정말로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태평양. 질문하시죠. 태평양이 우리 바다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전 그 생각했습니다. 네. 질문할까요? 네. 야, 이 논문 표절 의혹. 안철수 그거부터 할까요? 후보. 논문. 하루하루 안철수 후보가 정책을 내놓고 뭔가 대선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발목이 잡혔어요. 그냥 매일 아침에 조간신문 보기 바쁠 것 같습니다. 매일 사과하기 바쁜데요. 자, 논문 표절 의혹부터 짚어주시죠. 이 깨끗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거짓말, 위선, 이 부도덕, 그것이 소위 말하는 불편한 진실들이 지금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늦게 했구나 라는 일반적인 관측이 지금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가 나올 줄 본인도 몰랐겠죠. 글쎄, 저는 몰랐다 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뭐냐면, 그럼요. 누구보다도 자신에 관해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안철수 교수가 지난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응모를 하면서, 이게 응모인지 아니면 어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응모를 하면서 제출한 주요 연구 업적이라고 제출한 그 논문에 그 3명의 공동 집필자로 되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것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영문으로만 번역해가지고 1996년, 그렇죠, 정확하죠, 93년 6월 서울의대 학술지인 더 서울 저널 오브 메디신에 그
논문을 올렸다는 거죠. 근데 그 영문으로 번역은 본인이 하는 겁니까? 본인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그건 모르죠.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본인이 하기 쉽지 않죠. 그게 석사 그 3명 중에 그 한 A라는 분이 그 석사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 본인의 네. A씨의 A씨의 석사 논문이 그대로 베껴서 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93년 6월이 뭐냐면 안철수 교수가 군대 생활 때입니다. 아, 군대 생활 중에 그럼요. 논문을 내신 거네요. 네, 냈다는 주장이에요. 네. 91년 2월부터 훌륭한 거 아닙니까? 네, 군대에서 94년 이렇게 4월까지 군대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논문을 좀 쓰셨다는 들어보세요. 네, 예. 네. 통상 그게 가능한 겁니까? 3년 2개월 동안 91년 2월부터 94년 4월까지 소위 말한 해군 군의관을 했는데 군의관들이 이제 저녁에 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또 아주 좀 들어보세요. 네, 예, 예. 93년 네. 6월에 네. 자꾸 그 말하는데 그 타이어 펑크. 타이어에서 바람 빼지 네, 마시고. 바람 빼지 마시고. 네. 93년 6월에 발표한 논문인데 네. 명색이 서울의대에서 말이죠. 네. 서울의대의 학술지에다가 낸 논문에 어떻게 해군 군의관을 할 때 낼 수 있다? 그걸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는 상식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또 하나 참 정말 참 헛웃음이 나오는데 예. 뭐가 또 헛웃음이 나오죠? 명색이 서울대 융합기술과학대학원장으로 가신다는 분이 네. 서울대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그 대학 아니겠습니까? 네. 천재 수재들만 가는데. 네. 안철수 교수가 평생 연구만 했다는 분이 총 논문이 5편에 불과한데 5편이에요. 아. 근데 그 5편 중에서도 2편은 뭐냐면 석사학위 논문하고 박사. 학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러면 논문 3편에 불과한 건데 어떻게 논문 3편을 쓰고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이 되는지 말이죠. 저는 서울대학교가 이러니까 노벨상은 영원히 못 나오는구나. 네? 아. 네네. 혹시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또. 아니 서울대 네, 네. 얘기만 나오면 네. 서울대. 저게 지금 서울대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서울대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저기 서울대 알레르기. 그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좀 좋은 것 좀 사오시지. 아,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네. 박영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참 쾌도남마. 네, 저거 하나 짊어지고 네, 참 허허벌판해서 네, 네? 박정진의 쾌도남마를 참 좌판을 벌려가지고 네, 이토록 참 인기 치솟는 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 참 대단하십니다. 네. 계속 얘기하시죠, 좀 지금. 들쓴 대로 울리지 마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주 정말 부담됩니다. 네네. 네. 서울대. 그래서. 자, 서울대 서울대가 얘기하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 하나도 없다. 아니, 노벨상이 하나도 수가 나올 없는 수가 거예요? 없다. 네. 이게 논문 3개 만든 사람을 대학원적으로 만드니 네. 이게 서울대에서 노벨상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 지금 이 3편에 불과한데 그 중에 한 편은 지금 이게 본인이 쓴 것도 아니다. 공동 쓴 건데 그러면 공동 연구를 했으니까 연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연구비라는 건 뭐냐면 연구를 안 하고 연구비를 좀 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본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쪽에서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연구비는 지도교수 C씨라는 분이 다 모두 가져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 그러면 어디를 연구했다냐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글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연구를 한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또. 그 연구비가 국민 세금 네? 아닙니까 혹시? 당연하죠. 국민 세금이죠. 당연하죠. 아, 그러면 네? 화가 납니다, 또 제가. 어떻게 연구비를 전부 가져간 건 기억하는데 내가 연구 중에서 어느 부분에 참여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 자기의 주요 논문이라면서. 예, 근데 안철수 후보가 논문이 뭐 50편, 100편, 200편은 모르겠는데 3편 쓰신 분이 그 기억이 안 난다? 난 이건 아주 편리한 사고방식 같아요. 네. 논문 쓰셔봤죠? 그렇죠. 네. 다 결국 기억하시죠? 예. 진실은 말이죠. 네?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고야만 하는 법입니다. 네. 이래서 안철수 후보가 불과 2달 반 앞두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구나 하는 배경에 대한 일반적 관측이 지금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이 연구비 조사 좀 해야 되겠는데 정부 세금으로 나가는 연구비가 그죠? 해야죠. 누구한테 뭘 연구했는지도 그죠? 네. 그냥 숫자로 뭐 이렇게 표지로 뭘 연구했다 이게 누가 쓰기만 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지금의 이 상태, 네. 작태, 예, 요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해야죠. 네, 근데 어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안철수의 성공 신화는 거짓말로 미화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3년 전 네. 2009년에 출간한 행복 바이러스 안철수라는 책에서 네, 저는 무슨 무릎팍도사에 가서만 이 군대 얘기, 네, 군대 가는 걸 컴퓨터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바로 가가지고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했다. 네?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여기 책에 또 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쓴 겁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군대 간다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없었다. 근데 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네. 훈련소에 막 가서 그쵸?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했는데 금성출판사 지금 안철수 교수의 이 대목은 금성출판사를 비롯해 가지고 교과서 11개 11종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 교과서를 그렇죠. 보고 외우고 있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금성출판사가 발간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만화로 이런 얘기 나와요. 내무반에 들어가고 나서야 가족들에게 연락 안 한 걸 깨달았어요. 아, 내무반에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서야, 네. 야, 이제 소집돼서, 네. 이제 그 열차를 내무반 타고 들어- 가서, 아, 네, 집에 얘기를 안 하고 왔네. 안 하고 왔네. 오늘 이거 외박한 걸로 알 텐데, 이렇게. 네. 아, 그 중대장에게 사정하여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고, 참, 이런 거짓말이 교과서 3종에 실려 있다. 네? 지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이 거짓말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까 감사원의 감사를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교육과학부는 말이죠. 정말 한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확인도 안 하고서 이런 터무니없는 것을 미화하는 것을 교과서에 실내게. 그것도 살아 생존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게 교육과학부랑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교과서 검증 아니겠습니까? 아, 네. 잠깐만 여기서요. 네. 유민영 대변인 해명이 있어요. 네. 그 논술 논문 문제에 대해, 논문 재탁 문제에 네. 대해서. 네. 제1 저자가 기존 논문을 학술지에 올릴 때는 안 후보 등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보충했기 때문에 이름을 함께 올리는 것이 학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예. 네. 네.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네. 그건 본인이 자연스러운 거지. 네. 그것은 학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네. 학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학자로서의 양심 불량이죠. 네. 네. 참, 근데 우리 애들의 교과서가 만약에 이게, 근데 이제 부인이 또 엇갈리는 진술을 했었잖아요. 내가 기차역에 갔었다, 뭐. 이렇게. 물론이죠. 자, 군대 얘기를 또 더 해보면, 네. 이 안철수 교수가 제가 하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좀 네. 보겠습니다. 95년에 첫 번째 쓴 책이 뭐냐면, 별난 컴퓨터의사 안철수라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군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생활 39개월은 나에게 커다란 공백기였다. 엄청난 고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냐면은, 안철수 교수가 군대 생활 39개월 동안에 1년 동안은 진해에서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진해에서 매주 외박을 나와가지고 서울 김포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몇 번을 했냐면 150회 이상 왕복 비행기를 타야만 예컨대 네. 네.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50회 이상 왕복을 해야만 미주 항공권 마일리지가 플러스 돼가지고 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되는데 그 보너스를 받았죠. 안철수가 그랬어요. 1년 동안 하도 매주마다 비행기를 타가지고 미주 보너스 항공권을 받았다. 비행기 네? 타는 게 고문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비행기 타는 게 고문이요. 그죠? 그렇죠. 뭐 고소공포증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저도 비행기 좀 무섭는데 비행기 타는 게 고문일 수 있죠. 예. 네. 군대 생활에서.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1년을 이제 진해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머지 2년 2개월을 어디서 근무했냐면 서울에서 근무했어요. 서울에서 자기 집에서 부인과 함께 살면서 출퇴근을 한 거예요. 행복한 군대 생활. 아니 귀족이었죠. 네? 군대 가기 전에도 결혼했고, 네? 또 군대 가서도 1년 동안 그야말로 150회 이상 또 노냥 그냥 왔다 갔다 한 거고.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전투공병 폭파병이라고 제가 여러 번 아, 말씀드렸습니다. 최전방? 그렇죠. 문재인 대선 후보랑 제가 병과가 같다고 여러 번. 아, 병가 갔습니까? 한 번 말씀드리면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네, 공병. 아니, 시청자분들이. 저도 백두산 부대. 네. 예, 최전방. 네. 백두산. 그것도 벌써 세 예, 번째. 빨치. 말씀하세요. 예, 네. 예, 양구. 알겠습니다. 펀치볼. 예. 자, 송현리에서. 네. 이렇게 호합한 귀족 군대생활을 했는데 네. 이것은 나에게 커다란 고문이었다? 네. 공백기였다? 네. 아, 정말 헛웃음이 나온 얘기고요. 진짜 군대에서 제 면회 한번 누가 오면 얼마나 진짜 눈물 나겠지. 6개월 1년 만에 면회 한번 아, 왔죠. 진짜 눈물. 네? 그때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비행기 타고 휴가 나왔습니까? 비행기는요, 우리는 저기 배 타고 강원도 소양강에서 배 타고 해군배 지하에서 몇 시간 타고 가가지고 양구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또 버스 타고 한참 가야죠. 군대 얘기 이제 그만하고. 네, 그만 얘기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부인이 다운 계약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근데 바로 그 사과한 날에 뭐가 나왔냐면 서울 동작구 대림 아파트라는 게 소위 말하는 딱지 아파트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의 어머니께서 안철수 후보의 이름으로 재개발 철거 아파트의 딱지, 네? 정말 재개발 원주민 쫓아내고 거기다 짓는 게 딱지 아파트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 딱지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걸 2010년에 팔았는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봤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의 그 서민들의 서러움을 안다? 네? 그러면 딱지 아파트를 어머니가 샀을 때 나는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려 쓰던가 했어야지. 그 딱지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전세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서민의 서러움을 안다고 그러고 집 없는 사람 서민들의 그리고 그 딱지 아파트를 다시 또 다운 계약서를 써서 팔고 네? 이 소위만 거짓과 위선과 거짓말 네? 안철수 감독 안철수 주연의 거짓 드라마 위선극의 불편한 진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뭐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멩이를 맞더라도 저는 하루를 언론인으로 살더라도 제가 진실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렸다는 게 저의 각오입니다. 돌멩이보다 더 큰 바위를 맞을 것 네. 저도 좀 떨리는데. 자, 그래가지고요. 네. 또 진짜 재밌는 얘기가 네. 안철수 이 후보가 포스코 사회이사로 선임된 게 2005년 2월 25일입니다. 네. 네? 2005년 2월 25일인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유학 간 게 그 다음 달 3월 23일. 그러면 사회이사를 한 달 한 겁니까? 사회이사를 하고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이제 사회이사 그만두고. 안 그만뒀죠. 아, 유학,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회이사가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도장도 그러니까 찍어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어떻게 됐냐? 이 사회이사를 3년 동안 하는 동안에, 야. 13차례에 걸쳐가지고, 네? 네. 포스코에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자꾸 예. 답답해 죽겠습니다. 예. 그런데 13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네? 왕복 항공권 600만 원짜리를 받아가지고 포스코에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유학하면서. 그럼 600만 원이면 13차례니까 얼마입니까? 7,800만 원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게 다 진실이죠? 다 진실로 나와 네, 있죠. 진실이죠. 네? 예. 자, 그러면 왜 포스코가 안철수 교수한테 사회이사를 주고 네. 유학가 있는 사람한테. 유학까지 사실은 포스코의 잘못이 될 수도 유학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잘못한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국민 기업인지 저는 강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래 되는 겁니까? 자, 왜 그랬느냐? 아, 그러니까 사회이사를 받고 유학을 가면 되는군요. 그러면 그래도 되는군요. 유학비는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네. 배경에 대해서 일요신문 이수향 기자가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사회이사로 활동하던 기간 중에 포스코는 자회사를 43개나 늘렸다. 네?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이사 한 거하고 자회사 43개 늘린 거하고. 자회사를 이른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문어발식 그 오버 스트레칭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가 한 번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회이사로서의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네. 아, 정확히 잘못된 부분을 뭔가 의견을 내야 되는데. 당연하죠. 사회이사면 막았어야죠. 사회이사가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죠. 그게 사회이사의 존재 이유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하는 분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건 표리부동하다고 봅니다. 표리부동. 네. 겉과 속이 다르다. 네. 예. 이게 소위 말하는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수만 협찬 인생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유학을, 미국이 이게 존먼 나라입니까? 미국에서 왕복하면서 사회이사 회의에 참석하면서 3년 동안 한 번에 600만 원짜리 왕복권. 600만 원짜리 왕복권은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 천만의 말씀이죠. 퍼스트 클래스죠. 아,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네. 한 번도 못 타봤는데. 타보셨죠, 그거? 타본 일은 없습니다. 타본 일 없으니까. 예. 퍼스트 클래스를 거쳐서 간 적은 많지만 말이죠. 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아, 퍼스트 클래스 의자를 거쳐서 뒤에 이코노미 서고. 네, 이거는 하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진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정말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저도 참 혐오하고 참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마치 연예인과 같은 인물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뽑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꼭 우리 안철수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캐도남마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 해야죠. 왜 못합니까? 예. 네. 지금 안철수 박근혜 교수가- 후보 측하고 네. 문재인 후보 측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막 박수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캐도남.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뭐 박수 소리 그거는 나던 그거는 상관없다. 상관없다. 예. 아, 네. 자 다음 얘기할까? 이제 그러죠. 그만 안철수 원장이 이제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만하죠. 네, 네. 그만하죠. 네. 저희도 죄가 많죠. 네. 저도 죄가 많고 여 대표님 죄가 많고 그죠? 네, 그만합시다. 네, 네. 아, 윤여준 전 장관이요. 그렇죠. 문재인 캠프 쪽으로 갔습니다. 네. 야, 이분은 박근혜 캠프 쪽으로 가야지 조금 성향이 맞는 분이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드는데요. 네. 야, 안철수 캠프는 아니었지만 안철수의 멘토도 잠깐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윤여준 전 장관이 그야말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으로 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인간에 대한 비애를 느꼈어요. 인간에 대한 비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네. 얘기죠. 그러나 결코 놀라진 않았습니다. 왜 놀라지 않았느냐? 제가 30년 동안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저는 윤여준 전 장관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인물평이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박정희 정권, 유신 정권 말기인 1977년에 주일 한국대사관의 공보관으로 공무원을 출발해서 최규하 대통령을 거쳐가지고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에 당시 최문식 국회의장의 공보비서관으로 왔을 때 제가 국회 출입기자로서 처음 봤어요. 네. 윤여준 전 장관을. 네. 그때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 공보관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불과 6개월인가 이렇게 있더니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이게 물어봤어요. 윤 선배, 거기서 무슨 업무입니까? 했더니 공보비서관입니다. 하면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제가 알아봤더니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시중에서 계속 우스갯거리가 되니까 이분을 어떻게 이순자 여사를 그야말로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에 걸맞는 인물로 어떻게 언론에 노출시킬 수 없느냐 해서 공보비서관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윤여준 전 장관이 가 있더라고요. 네. 바꿔 말하면 이순자 여사 전담 비서관 했던 분이에요. 네. 자, 이순자 여사 전담 비서관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의 그 대선 캠프에 간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익힌 역정을 30여 년 동안 이른바 보수 우파 세력에 편승해서 권력의 단물을 다 향유하다가 그 권력의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이른바 국민통합을 하러 간다고 국민통합을 민주통합당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국민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본인은 국민통합에 무슨 민주당 여야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국민통합을 위해서 간다. 자, 그러면 국민통합위원장이기 때문에 간다. 본인이 분명히 밝혔는데. 그러면 30여 년 동안 보수 우파 세력에서 일국의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했고 일국의 장관을 한 분이 꼭 민주당에 가야 국민통합이 됩니까? 솔직히 새누리당에 가면 국민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양심을 말해야 돼요. 상식에 입각해서. 자,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때에 새누리당에는 국민통합위원장이 없잖아. 예,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아, 한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 양반이 전두환 정권에서 이순자 여사 전담 공보비서관을 하더니 정무비서관을 또 하다가 노태우 정권이 되니까 정무차관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면 허주 김윤환 네, 돌아가신 의원, 분. 대표. 네. 김윤환 대통령 대표한테 킹메이커라고. 그렇죠. 그분이 전두환 정권 때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고 또 노태우 대통령 만드신 분 아닙니까? 내가 그 김윤환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윤여준 씨는 어떻게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 때 비서관들은 다 지금 시업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차관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거 했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그 김윤환 대표가 윤여준 그놈 하나 내가 챙겨주고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챙겨주고 했더니 언론계 후배 아닌가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더니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왔는데 또 김영삼 대통령 때 안기 부장 언론 특보로도 기용이 되는 거예요. 네?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네,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제갈량의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갈공명. 저는 그분을 네. 저는 제갈량이니 무슨 책사니 네. 저는 그분이야말로 처세의 달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공보 수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환경부 장관을 하더니 이회창 후보로 가가지고 그 정무기획 특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회창 후보가 말이죠. 자기를 2번이나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김윤환 의원을 2000년 총선에서 이른바 낙천을 시키잖아요. 네. 공천을. 네, 거기서 충격을 받으시죠. 결국 충격 받아가지고 이제 화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살생부의 기획자가 누구냐면 바로 윤여준 전 장관입니다. 아, 그 위험한 발언인데 그 살생부의 기획자면은 이거는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죠. 네. 그건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윤 전 장관이 김인환 대표가 지었고 있는 경북 구미까지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골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된 분이 누구냐? 바로 김성조 의원입니다. 김성조 의원. 네. 네? 지자체 제가 증거를 도의원 하시다가. 예. 그렇죠. 도의원 후보하다 갑자기 아니 제가 국회의원을요? 그럼 여기 김인환 허준은 어떻게 되고요? 그래서 김성주 의원이 하루아침에 그냥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더니 이회창 후보가 이제 2번 떨어져가지고 이제 정계에서 사라지니까 최병렬 대표에 또 정무특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대단하신. 최병렬 대표가 또 네.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탄핵 사태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탄핵 열풍에 그 후폭풍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이제 후보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천마 땅사 이 간판 짊어질 때, 아 거기 가서 선거 기획을 한 분 아니에요. 네?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랑 무슨 사이가 나빴는지, 뭐 비례대표 한 자리를 뭐 안 줘서 그랬는지, 그냥 박근혜 후보를 이렇게 비판하다가 이명박 정권이 나오니까 무슨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 무슨 비서실장이 되니 뭐 총리 뭐 후보에 오르니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조용히 이제 저분이 조용히 있을 분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분이 윤여준 저분은 저렇게 젊고 조용히 이상하다 했더니 봤더니 법륜 스님한테 가가지고 무슨 뭐 시민단체가 만들어가지고 뭐 좌든 우든 뭐 이렇게 좀 갈라지는 게 너무 문제다 해서 법륜 스님하고 또 같이 또 함께 또 다니시더라고 또. 야, 이분 참 굉장한 분이 어떻게 갑자기 법륜 스님하고 스님하고 다니시는가? 네? 그걸 다 어떻게 다 외우세요, 근데? 야, 대단하십니다. 아, 그것도 뭐죠? 아, 법륜 스님하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안철수 교수의 청춘 콘서트의 기획자라 하면서 나오면서 내가 안철수의 멘토다. 이러면서 그냥 언론에 대고 뭐 안철수 교수는 뭐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제3의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 말은 나는 안철수의 멘토라는 걸 커밍아웃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안철수 교수가 뭐라 했습니까? 윤여준 전 장관이 나의 멘토라면 내 멘토는 수백 명이다. 뭐. 3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김재동 영화배우 김여진 네. 그런 분이 나의 멘토지 윤 전 장관은 멘토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 말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나이 72살에 정말 망신을 당한 거예요. 망신을. 난 그래서 이분이 안철수 교수의 멘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더니 말이죠. 네. 갑자기 문재인 후보한테 가면서 나는 민주당에 입당은 안 할 겁니다. 워낙 국민 통합이 문제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선거 기획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통합 업무랑 업무상 성격이 달라요. 나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속이 느글느글 메스꺼워서 말이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말씀 다 했습니다, 지금. 아, 네, 그렇습니까? 아주 자세히. 아,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또 한 가지.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만나보니까 되게 나긋나긋 하시고,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의 소유자로 봐서 되게 제가 사실은 존경하는 분인데요. 예. 이분이 제갈공명이고 당대 정책 기획의 달인이라면 네, 제가 알고 이분이 참여한 이분이 기획한 선거가 승리를 해줘야죠. 이분이 정무 기획을 한 선거는 다 패배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이회창 후보 네. 2번 대선 패배했죠. 무가 선거했다는 뭐가 달인이라는 거예요. 예. 하여튼 제가 알고 보면 근데 유비만 지켰네 생각해보니까. 그죠? 네. 네. 네, 여기까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한 말씀? 10초. 저는 윤여준 전 장관을 보면서 또 참을 수 없는 비애를 느낀 게 네. 바로 안철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간 박선숙 전 의원입니다. 네? 박선숙 끝까지. 전 의원은 말이죠. 네. 잠깐만 기다려요. 네. 제가 예. 못 내려가겠습니다. 네.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네. 네? 네. 김대중 대통령에서 청와대 공보수석을 했고 네.
열린 우리당 노무현 정권에서 환경부 차관을 했고, 네. 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고, 네. 지난번 4.12 총선에서 사무총장으로, 네.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숟가락 숫자까지 알면서 4.12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지휘했죠. 분이 안철수 캠프의 선거 대책본부단으로 간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는요, 정말 정치 도리, 정치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캐돈한 말을 끝까지 지켜주신 윤장중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의리 있게 삽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전 다음 진행을 해야 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끊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요. 현재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도 조금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박근혜 후보의 발걸음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마침내 비박, 반박, 복박, 탈박 할 것 없이 모두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대통합을 하려면 먼저 집안이 화목해야 할 텐데요. 대선 준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박근혜의 복심 중에 복심입니다. 유정복 직능본부장 모시겠습니다. 58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